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와 함께 올 한 해 주요 뉴스 돌아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지역, 먼저 부천인데요. 부천에는 국제 문화 행사들이 해마다 개최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 동안은 아쉽게도 비대면으로 열렸던 축제들이 올해에는 전면 대면 행사로 돌아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정화 기자 나와 있는데요.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부천 축제 좀 돌아볼까요? 네, 먼저 지난 7월 열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부터 보겠습니다. 3년 만에 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49개국 작품 268편이 선보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천시청 잔디광장에 객석과 스크린이 들어서면서 영화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식전 행사 레드카펫이 열렸고요. 부대 행사들도 대면 체험형으로 바뀌었는데 배우 설경구 특별전을 비롯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한동안 인천공항에서 개최하면서 아쉬움이 컸던 XR 전시 역시 다시 부천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좀 올해 영화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역에서 열리는 영화제의 폐지론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부천도 좀 무관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올해는 그야말로 영화제의 실현이다.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올 정도로 고민이 컸습니다. 강원 등 다른 지자체에서 투입 예산 대비 사업성을 이유로 영화제 개최를 중단하거나 폐지했는데요. 부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올해 부천시의회 시정 질문에서는 이 폐지 가능성을 묻는 이 질의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또 최근 바람을 타고 나온 이야기가 아니냐 싶지만 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사실 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 이 정체성이나 화제성 또 지역 융화 측면에서 이게 과연 이제 국제 영화제 위상에 맞느냐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올해 축제 기자회견에서부터 이 OTT의 홍수 속에서 영화에 대한 범위를 이제 과연 어디까지 이것을 볼 것이냐 영화제 자체에 대해서도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고민들이 문화계 전반으로 이 확산된 만큼 부천도 쇄신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제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내년도 예산 집행에서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천 문화예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천 영화제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다른 축제들 상황은 어땠나요? 네, 올해는 이제 축제 개최 그 자체보다 다른 곳에서 좀 주목을 받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부천국제 만화축제에서는 부대 행사 가운데 하나였던 이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이 한 고교생이 출품한 풍자 만화로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는 메타버스나 또 AI 신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로 애니메이션 산업이 새로운 형태로 확장하는 계기는 됐지만요. 이 축제 역시 영화제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부천의 3대 축제와 관련된 소식을 좀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은 부천의 주요 현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행정체제로 개편하는 과정도 힘들었는데 지금 그거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좀 더 힘들어 보여요. 광역동과 관련된 얘기 한번 짚어볼게요. 네, 민선 8기 부천시의 사실 최우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고 시민과 약속한 날짜도 있는데 무엇 하나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가장 굵직한 현안 가운데 하나. 글쎄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민선 8기 부천시가 광역동 완전 폐지를 약속한 기한까지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목표는 3개 구청을 완전히 복원하는 것인데 말처럼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행안부 승인이 전제돼야 하는데 제때 추진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차선책으로는 또 26개 일반동을 부활하는 것인데요. 연계 행정이나 또 후속 인사, 선거구 획정 등이 걸려 있어서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부천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옛 원미구청사 활용을 비롯한 신축 방안 또 각 구청의 복원도 고민입니다. 이처럼 지역사회도 좀 바빠졌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부천시 의원들이 지난달 광역동 폐지를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한 데 이어서 이번 회기 시작과 동시에 전체 의원 27명이 또 구 복원과 또 일반동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다만 광역동제 개편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발의했던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본회의에서는 부결됐는데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좀 다시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큰데 네.
이것이 이제 광역동 폐지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행정사무조사에는 이 정치적으로 좀 엮여 있는 만큼 부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TF로 운영하고 있는 이 부천시는 현재 이 부서별로 일반동을 전환했을 때 가정에서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다면서 구보건사는 이제 행안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부천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문제, 또 여기도 물러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 관련된 지자체들이 부천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 환경사업단 감사에서는 이 시작부터 하수종말 처리장을 비롯한 이 소각장, 부천 대장동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미 이 사안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요.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을 비롯한 부천 소각장의 현대화 또 광역화 사업이 민선 8기 들어서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이 행감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이 부천시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비롯한 광역 소각장 역시 이제 부지를 이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진행하는 게 좋을지 다른 지자체와 또 협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문제가 처음 불거진 지난 2020년 말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런 포인트인데 이 지점들이 아직도 2년 동안 이 원점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되는 관련 보도 좀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과거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였던 부천, 최근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부천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이끌던 대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변화를 맞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부천시 전체로 볼 때 좀 가장 의미 있었던 소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부천 대장지구에 입주할 대기업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부천시와 SK그룹이 올해 초 이른바 SK 그린테크노 캠퍼스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3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과 이 교통망 확충 위주의 계획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구체적으로 대기업 유치가 거론된 건 이 SK그룹이 처음입니다. 차세대 이 배터리와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처럼 이 친환경 기술의 연구 개발을 담당할 R&D 센터인데요. 이 SK 이노베이션 등 관계 계열사 7곳이 참여합니다. 특히 양해각서 체결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요. 부천시는 이달 중순에 SK 대덕연구단지 안에 SK 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과 SK온 배터리연구원을 잇따라 견학 개념으로 또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만 1조 원 이상이고요. 연구 인력은 3,000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문제가 이제 생산 시설이 아닌 연구단지라는 점에서 이 직접 고용이나 또 경제적 효과가 과연 이게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역 기업과의 상생이나 이 동반 성장을 고민해야 하는 숙제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연초에 대기업 R&D 센터 소식이 있었는데 콘텐츠 관련 산업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보여요. 만화 도시로 불렸던 부천인데 지금 결국에는 가장 지금 잘하고 있는 이 장점을 살려나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내년 5월 완공되는 이 부천 웹툰 융합센터는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여기에는 웹툰 제작사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이 기업을 비롯해서 개인 창작자들이 입주할 공간들이 마련이 되면서 그야말로 웹툰 산업 전반을 이게 좀 집약적으로 총망라하는 기관이 될 전망입니다. 또 850세대 규모의 직주 근접형 예술인 주택도 함께 들어서는데요. 이 함께 당장 이달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최근 또 나왔습니다. 이 때문인지 부천시는 당장 올해부터 주요 웹툰 콘텐츠 기업들과 잇따라 손을 잡고서 또 공모전을 개최한 이력도 있는데요. 지식재산권 역량을 좀 강화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늘려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미 부천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이 웹툰 제작자가 400명 가까이 되는 만큼 이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하 기자와 함께 부천의 2022년 올 한 해 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입니다. 올 한 해 인천 지역은 갈등과 논란의 연속이었는데요. 특히 옛 미군 기지 내 조병창 건물 철거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역 내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네, 올 한 해 인천 지역 이슈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송효창 기자 나와 있는데요. 우선 부평 미군 기지 캠프마켓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부평 옛 미군 기지 내 조병창 건물 철거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선 부평에 있는 옛 미군 기지죠. 캠프마켓에 대한 토양 오염 정화가 지금 한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오염 정화를 위해 조병창 병원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철거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 간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와 일빈 시민사회는 완벽하고 빠른 정화를 위해서는 철거를 주장하고 있고요. 반대쪽인 문화재청과 또 다른 일부 시민사회는 역사적 가치를 위해서는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지역에서는 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인천시는 논의 과정에서 합의 가능한 것과 이견이 큰 것을 분류해서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했고요. 분야별 전문가뿐 아니라 갈등 관리 전문가도 참석을 해 시민단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네,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가 최종 결정이 올해를 넘어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되네요. 자, 이 캠프마켓 내에 제2의료원도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지역 내에서 좀 의견이 엇갈린다고요?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 인천시가 부평 상곡동 옛 미군기지인 캠프마켓 A구역에다가 의료원을 짓기로 했는데요. 해당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오는 2029년 개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우선 제2의료원 부지 선정위원회가 6개 후보지에 대한 심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부평 캠프마켓 부지가 최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관련 인프라도 부족을 하고 또 국립대 병원이 없어서 국가재난 시 중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역 분위기입니다. 네. 의료시설이 지역에 들어서는 것 자체는 분명히 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문제로 서로 좀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특히 공공시설은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등의 근거 없는 말들이 좀 돌면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하위에 맴돌 정도로 공공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데요. 이번 제2의료원 설립을 통해서 공공의료 확충은 물론 지역 내 부족한 의료시설이 확충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지하상가 재임대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네, 현재 인천시가 재임대 점포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는데요. 인천시의 자산인 지하상가 점포를 임차한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인데요. 인천 지역은 지난 1970년대죠. 지하상가가 설립된 이후에 관행으로 점포 재임대를 진행해 왔습니다. 인천시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묵인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또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결국에는 점포 재임대 허용 기간을 올해 1월에서 오는 2025년 1월까지 연장하는 시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약 해지라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인데요. 현재 인천 지역 15개 지하상가 3,474개의 점포 중에서 49%에 해당하는 1,700개의 점포가 재임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곳곳에서 또 문이 닫혀 있는 곳들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이 재임대하는 상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인천시는 이 같은 실태 조사를 한 후에 계약 해지를 실행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제 임차인과 상인단체 등의 요구 사항도 검토해야 하고 법적 범위 내에서 보호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천 지역의 올 한 해 현안 짚어봤습니다. 송효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2022년 한 해를 관통한 우리 지역의 주요 소식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 북부로 가보겠습니다. 네, 경기 북부는 접경 지역으로 군부대 개발과 철도, 환경 등 다양한 이슈가 올 한 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2022년 경기 북부 주요 이슈들 이재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2년 6월에 열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의정부와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등 경기 북부 5개 지역의 단체장 선거는 모두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만에 치러진 선거라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들 경기 북부 5개 지역의 당선자는 모두 초선. 경선 때부터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는데 시민들의 선택은 새 인물이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9년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고 인접한 양주시와 포천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각장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2022년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초 소각장을 둘러싼 세 곳 지자체 간 환경 분쟁 조정도 결렬됐습니다.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이 취임하며 소각장 사업을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환경 분쟁 조정 결렬로 지자체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주민 간 합의를 통해 소각장 이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가지 방식들,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영화 이런 것들 갖다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지부진했던 서울 7호선, 옥정 포천 노선의 기본 계획을 지난 10월 드디어 승인했습니다.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17.1km 구간, 2024년 착공에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을 추진합니다. 10월 말에 이제 발주방법 심의를 받고 그러면 올해 안에 이제 잘하면 입찰 공고까지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24년도에는 공사 착공이 돼서 29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 계획 승인 소식에 고읍 옥정 구간 조기 완공도 지역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서울 7호선 옥정 포천 노선은 이미 착공한 도봉산 옥정 노선과 연결됩니다. 양주 지역의 핵심 관심사는 도봉산 옥정 노선과 옥정 포천 노선이 만나는 고읍 옥정 구간의 조기 완공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고읍 옥정 구간을 분리 시행해 2025년 도봉산 옥정 연장선과 함께 개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주민들의 염원인 7호선 조기 개통이 조금 늦긴 했지만 뒤늦게나마 기본 계획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앞으로 차질 없이 빨리 사업이 좀 착공이 돼서 주민들이 편리한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천시의 주둔하는 육군단이 6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공식 해체됐습니다. 이에 포천시는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국방부에 육군단 부지 반환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육군단은 당연히 포천시에 돌려줘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국방부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협의가 이제 진행되니만큼 저희 포천시의 입장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꼭 반응받도록 하고, 그런데 우리 좀 첨단 기업들도 유치로 그러면은 정말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들 많이 만들 수 있어서. 특히 포천시와 국방부는 논의 8개월 만인 지난 11월 15일 처음으로 부지 반환을 위한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직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부지 반환을 위한 협상 테이블은 마련된 상황입니다. 포천시는 기부대 양여 등 다각도로 부지 반환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평온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